안녕하십니까. 파생트레이더 앤디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30대, 40대 파생판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했고, 그 다음에 깡통을 여러 번 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좌가 우상향 깡통 계좌를 벗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깡통 계좌, 로스코 계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가 경험한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조언이나 탈출할 수 있는 기법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저처럼 누적 깡통 계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처음 이제 이 주식판으로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그 전에 20대 때는 어른들 말씀을 듣고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라고 듣고 자라와서 전혀 평범한 직장생활을 했고 주식이나 파생 쪽에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막 IT 버블 막 있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전부 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런 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이제 가죠. 그러다가 30대 들어서자마자 친구 한 명이 이거 약간 그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그 높으신 분을 모시는 총무팀에 있었는데 그 회사 이름도 아직 내가 잊어먹지 않아요. 왜? 처음으로 제가 주식 입문을 해서 처음 수익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상패까지 경험한 LM피아너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거 정확하죠? 제가 지금 찾아보면 없을 거예요, 네이버에. 아마 옛날 이름 잠깐 뜰 수는 있는데 그 상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주식 좀 사봐. 그래서 한 100만 원 넣었더니 수익이 좀 났어요. 났다가 일단 주식이 좀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지금 좋은 호재가 많다고 또 사라는 거예요. 자기도 샀다고. 거기서 좀 더 큰 금액을 들어갔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니 5천원짜리가 3천원 되고 1,000원 되고 갑자기 회사가 분리가 된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동전주 되고,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 분리됐는데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사라고 해서 더 샀고 더 샀는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됐을 거예요. 1,000만 원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 동전주 되고 상패. 그 친구 좀 연락 안 됩니다, 저랑. 그리고 그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자기 회사를 자기가 잘 몰랐던지 상패를 당하고 아마 그 친구도 큰 손실을 겪지 않았을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판에 처음에 30대 초에 들어서자마자 입문을 했는데 한 번에 큰 경험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막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한탄 했더니 친구 한 명이 주식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공부해라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해 했더니 모 사이트, 방송 사이트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 강의가 되게 많다, 열심히 봐라.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해야 돼? 주식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공부도 안 하는 제가.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돌파 이탈 수렴 바닥 급락급 천연거 주주세 N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갭 상한가 일양이용 양음량 장대연공 삼봉 상한가 T 뭐 이런 거 쭉 다 공부해서 머리에서 줄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참, 이렇게 공부했으면 고등학교 때 더 좋은 대학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여하튼 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하다 보니까 주식 보는 차트 눈도 많이 발전이 되고 그러다가 모 증권사 대회에 500만원 수익률 대회에 들어가서 3천만원을 벌고 나서 5위까지 안에 들어가는 입상 경험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전업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500이 3천만원 가서 6배죠. 5, 6, 30. 그러면 3천만원 벌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돈 2천, 투자하면 5천. 5천에 내가 또 6배 정도만 불려도 5, 6, 30, 3억이잖아요. 3억에 또 6배면 그죠? 3, 6, 18, 18억 정도 수국. 그러니까 막 산수를 하게 돼.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바닥은. 근데 그때 돈을 벌고 자신감이 충만하다 보니까 산수를 하게 되면서 전업을 꿈꾸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만두자마자 어떻게 되죠? 전업의 길로 들어서고 전업에서 가다가 보니까 드디어 지옥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 잘 가다가도 한 1년에 한 7, 8개월 올라가면 반드시 3, 4개월은 어떻게 되죠? 폭락장이 와요. 속절없이 깡통 찹니다. 그래서 다시 대출 받죠. 여러분들 통대환 해보셨어요? 통대환이 뭔지도 모르죠? 통대환은 뭐냐면 지금은 통대환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 제 30대 초반만 해도 통대환이 됐어요. 왜냐면 대출을 받으면 등재되는데 즉 나이스나 뭐 이런 쪽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서 대출했어요라는 등재되는 기간이 이틀에서 빨라야 이틀이고 늦으면 3일까지 걸렸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3일 그 기간을 이용해서 대출을 갚아줘요. 대출 중개인이 싹.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신용도가 확 뜨겠죠. 그러면 평소 받을 수 있는 그 대출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쫙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커미션을 뭐 20% 정도에서 30% 사이로 받아갑니다. 걔네들은. 자, 그러니까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통대환까지도 해봅니다. 대출 거의 귀신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대출 받는지 대부업부터 시작해갖고 다 건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을 일단 까먹으니까 폭락장에 그대로 로스컷이 당하니 깡통계좌가 되니까 방법이 없죠. 돈을 구해와서 다시 해야 되니까. 자, 그런 짓을 하면서 결국은 주식에서 아주 큰 손실, 그다음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이 급락장을 어떻게 좀 피하고 싶어. 내가 급락장만큼은 좀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 파악을 해야 되겠죠? 시장 파악을 하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물 옵션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물 옵션을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배우면 어떻게 되죠? 쓰죠? 그래서 선물 옵션을 하게 됩니다. 이 옵션이라는 놈은 선물을 1년을 해야 옵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옵션을 바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옵션을 건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또 소위 말하는 불법 대여를 또 쓰죠. 20년 전 얘기입니다. 써서 옵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도 어떻게 되죠? 더 빠르게 죽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산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파산을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는 쉽게 받아줬어요. 그때 가정사도 좀 제가 있었고 그래서 파산이 일단 됐고 파산해서 거기서라도 멈췄으면 제 인생이 좀 더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파산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놈은 양압이 비싸면 즉 가격이 비싸면 잘 큰 게 안 터져요. 그러면 그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위클리가 있어서 달리지만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옵션 만기가 있어요. 만기 근처로 가야 가격이 낮아져야 저점 대비 10배, 막 20배, 30배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기다려야 되고 선물 추세 매매로는 쉽지 않죠. 큰돈 벌기는. 그냥 옵션이 막 저점 대비 10배는 수시로 빵빵빵 터지니까 거기 눈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 기간을 기다리려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때 때마침 뭐가 붐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해외 선물이 붐이 일어납니다. 각 뭐 증권사 사이트든 뭐든 막 그래서 해외 선물 나스닥 항생 뭐 붐이 일면서 푸땡땡 슈땡땡 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 전문가라는 애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 해외 선물 쪽으로 포커스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은 코인 쪽으로 많이 갔죠. 예전에는 해외 선물이 그런 식이었어요. 지금의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발을 또 담그게 되죠. 그쪽이 더 수익이 커요. 잘하면 하루에 막 2, 3천도 벌 수 있고 막 그러니까 눈 돌아가는 거예요. 복구해야 되니까 인생을. 그러니까 당연히 막 이제 주위 사람들 괴롭히기 시작하면 야 투자하면 내가 원금 보장해 줄 테니까 나한테 돈 투자하면 내가 벌어줄게 이자 줄게 라면서 사기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막 계속 돈을 어쨌든 끌어올 수 있는 만큼 내가 살아오면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모든 돈을 다 받아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다시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깡통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로스컷 계좌인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금융권 대부업 또 받기 시작해갖고 한도 끝까지 차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회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회생이 들어갑니다. 근데 회생일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그 일정한 급여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은 아마 알바도 가능한데 옛날에는 알바는 좀 안 됐어요. 그래서 4대 보험 들어가는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도 그때 당시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아침에 항생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국선 옵션 매매자예요. 옵션 트레이더. 좀 이따 계좌를 보여드릴 건데 옵션 트레이더의 계좌 옵션 트레이더고 풋맨이에요. 풋맨.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옵션도 하면서 항생까지 건드기 시작했거든요. 항생이 그때 되게 붐이었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평소만 직장을 못해. 항생이 10시부터 아침 10시 시작해. 10시부터 스탠바이 해갖고 15분에 시작해갖고, 그죠? 11시면 거의 일당 1파동 제일 파동 세게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약간 천천히 움직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생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직장으로는 좀 힘들어.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야간 보안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야간 보안이 뭐 주주야야 비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야간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간에 퇴근하고 나서 결국 매매를 손을 대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어요. 절대 못 벌지. 왜? 심리도 무너졌고 몸도 피곤하고 말끔한 정신에 컨디션 좋게 유지해서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날까 말까인데 일 하루 종일 하고 와서 그거 벌겠다고 눈벌기 갖고 이미 마음이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일단 심리적으로 최대한 내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 매매가 잘 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깡통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도 못 구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제가 가느냐? 사채까지 쓰게 됩니다. 사채 여러분 써보셨어요? 사채 쓰면요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저도 처음 예전에 해봤지만 지인들한테 옆에 앉혀놓고 지인 다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이름 얘기해서 안부 물으래요. 그 사람 이름이 보고 전화번호 적고 왜? 돈 안 갚으면 그 주위 사람들 괴롭히려고 그렇게 전화합니다. 그래서 다 적어. 얘는 친구, 얘는 사촌, 얘는 뭐 친척 누구 그래서 그들 한 10명에서 15명 전화를 싹 하게 해서 딱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줍니다. 100만 원 빌려주면 여러 가지 좀 그때 한 65만 원 정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갚을 때 얼마를 받느냐? 135만 원인가 갚아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죠. 그러니까 사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채까지도 쓰면서 매매에 중독돼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참, 갈 때까지 간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정신적으로 이제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서 견딜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잠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대로 눈 감아서 아침 내가 일할 나가기 전까지 눈 안 떠고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이런 생각을 몇 날 며칠 몇 달 계속 그렇게 갑니다. 왜? 매번 깡통을 차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사채는 벌어서 사채 갚고 다시 받고 사채 갚고 막 계속 악순환이죠. 이런 상태로 가니 당연히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결국 극한 상황이 몰리면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 퇴근하자마자 한강변으로 가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죠. 그때 생각하면 또 눈물 날라 그래. 그래서 한강변을 이렇게 흐르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고 내 30대와 40대를 왜 이렇게 보냈지라는 철저한 후회를 하면서 그 순간에도 죽을까 말까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엄청 심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 자신을 진짜 그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뭔가가 제 자신을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빵 하고 전율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예전에는 제가 이걸 엘리트 코스라고 했는데 보통 보면 예전에는 주식으로 먼저 깡통 차고 그죠? 선물 옵션 파생 와서 두 번째 깡통 차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로 마지막 설거지 당해서 원형어선 타거나 이 바닥 떠나거나 죽거나 이렇게 요걸 제가 엘리트 코스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코인 매매가 너무 많아. 그죠? 코인 매매는 월반을 해갖고 코인만큼 지금 제가 보기엔 가장 변동성 센 게 코인이에요. 이 코인이 엄청나게 변동성 셉니다. 여러분들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남는 건 이제 피폐해진 삶과 자살까지 가는 이런 상태로 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떨어질 거 없어 한강으로 갔고 거기서 밑바닥까지 제가 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갑자기 머리에 큰 충격을 한번 받습니다. 내 자신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깡통 계좌를 벗어나는 첫 번째 비책을 발견합니다.
야, 궁금하시죠? 네, 일단 그러면 너 어떻게 네 말 증명해?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계정에서는 매일 6년 동안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익 난 거 꾸준히 보여주고 있었고,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먼저 키움증권 제가 옵션 계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좌가 두 개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보이죠? 자, 이거 계좌번호 보이시죠? 자, 제 계좌입니다. 자, 보시면 2020년도 계좌예요. 2020년도부터 지금 2025년 12월까지의 계좌입니다. 1800. 에게 저 정도 수익 갖고 어쨌든 누적 수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또 재미난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1년만 올려볼게요. 2200이네요. 오! 1년 땡겼더니 수익이 더 커졌네. 자, 1년만 더 땡겨볼게요. 조금 더 올라갔어요. 보이시죠? 그 1년만 더 땡겨볼게요. 확 올라가죠? 자, 이 얘기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계좌가 뒤로 간 게 아니라 계좌가 계속 우상향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매년 저는 파생양도세를 냈어요. 자, 이렇게 제 실력을 검증을 한 겁니다. 자, 요건 요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게 이제 제가 해외 선물을 원래는 안 하고 주로 국선에서 옵션 풋맨이라고 말씀드렸죠. 옵션만 하다가 요번에 제가 해외 선물을 작년 10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10월부터 하게 돼서 일지를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2천만 원 벌었고요. 2월에 아주 내가 박살이 났습니다. 4,800만 원의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3월에 다시 2,400 수익이었고 4월에 다시 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은 아니에요. 1,8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2월하고 4월의 손실이고 나머지 1, 3, 5, 6, 7, 8, 9, 10, 11월까지 11월까지는 없었네. 11월 달에는 330만 원 벌었습니다. 워낙 장이 어려워서. 그래서 연속 수익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침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침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제가 실방하고 있는 거 궁금하신 분은 따로 저한테 문의하면 제가 실방하는 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매달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좀 잘 보시면 제가 평균적으로 제가 보면 한 달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패해요. 손실 보는 날이 한 3, 4일밖에 안 돼요.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파란 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평균 3번에서 4번 집니다. 승률이 80% 이상인 거죠.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제 자신을 좀 해선도 좀 안 하다가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그간 열심히 공부했고 깡통 계좌를 벗어났던 그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 자, 이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깡통 계좌를 벗어나는 이 비법들을 여러분들 알려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올린 거예요. 남들은 큰 수익 난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회원 모집을 하지만 저 앤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큰 돈 번 적 없어요. 벌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걸 내할 다큐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진짜로 내가 바라는 그 목표 금액까지 천천히 가는 길을,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고, 그래서 실력을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배우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아카데미를 하는 거고, 와, 큰 꼭 그 짜집기 한 거 가짜 매매한 그 수익률 인정한 거 그걸 여러분들 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벌어가는 과정이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고 그걸 따라하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어떤 게 더 진짜 답인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깨달음이 뭐야? 너 당최 그 자살 앞까지 갔다가 뇌리를 빵 친 게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잘못 배운 거죠. 아예 그러니까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거 첫 번째 하나. 아니면 배운 대로 안 했거나 여러분들 배운 대로 안 했거나 잘못 배웠거나. 근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배우시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안 했던 게 첫 번째 페인일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운 대로 했으면 절대 손실 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정석적이고 확률 좋은 거라면.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 중에 분명히 둘 중 하나에 여러분들은 속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했느냐? 배운 대로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 보통 제가 5년 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다 이래요. 그거 해외 선물 배워도 안 돼요. 손실 만나요. 공부해도 안 돼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되물어요. 배운 대로 하셨어요? 그래요. 왜? 자기가 냉정하게 생각해도 배운 대로 안 했어. 이해되세요?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하지 말라는 모든 매매를 여러분들은 로스컷 당할 때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깡통 계좌가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배운 대로 하면 절대 깡통 계좌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리스크 관리 해야 되니까. 손절해야 되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배운 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배운 대로 안 하신 겁니다. 응? 배운 대로 하면 최소한 큰 손실은 안 봐요. 그 다음에 담은 얼마에도 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안 했고요. 그죠? 다계약하지 말아라. 다계약하잖아요. 내동매매 하지 말아라. 내동매매 하시죠? 근데 반드시 손절 걸어라. 많은 계약수 집어넣는다면 만약에 내가 본 방향으로 안 가고 큰 손실 날 것 같아서 잘라야죠. 안 하잖아요. 기도 메타 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책상 꽝꽝꽝꽝 치고 밖에 나서 담배 피고. 손절 없잖아요 여러분들. 손절은 뭐예요? 로스컷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저도 죽음 앞까지 가니까 그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배운 대로 안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배운 대로 한다면 과연 나는 수익이 날까? 되게 궁금하죠?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배운 대로 한번 해고 나서 거기서도 안 되면 죽자. 그때 안 되면 자살하자. 왜? 인생 그때 말짱이니까 갈 때까지 간 놈이니까 남아봐야 민폐만 끼치잖아요. 없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이 지금 내가 머릿속에 깨달은 이거 배운 대로 한번 해보면서 내가 파생파는 마지막을 장식하겠다.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되돌아 나옵니다. 한강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론만 들으면 아예 아는 거 이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겪었던 이 모든 거를 들으신 분들이 배운 대로 했느냐의 퀘스천을 내가 머리에 넣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으셔야 맞습니다.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전율을 느끼거나 소름이 끼쳤다면 그분들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줄을 잡으신 겁니다. 왜? 앞선 제가 20년 동안 겪어서 탈출했던 제가 그 과정을 탈출하게 된 첫 번째 키워드였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랑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이 얘기를 해드려요. 배운 대로 하셨느냐? 배운 대로 안 하셨느냐? 배운 대로 하셨는데도 깡통 차면 잘못 배운 거예요. 뭔가 엉뚱한 걸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잘 배웠지만 배운 대로 안 하신 여러분들, 그러니 깡통 계좌에서 못 벗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20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단 줄일게요. 1탄. 자, 그래서 배운 대로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트레이더 매매가 아닙니다. 도박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트레이더는 기준과 원칙과 확률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정확하게 수익과 손절을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매매들은 죄다 슬롯머신에 땡기는 것처럼 도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박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와 같은 경험 그 어디쯤인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쓰고 있어요. 제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이런 책을 진솔하게 쓰고 있으니까 요거 저희 VIP 회원들한테는 무료로 다 드립니다. 파일로 해서 드리니까 제 강의랑 같이 읽으시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 VIP 회원들에게 무료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앤디와 함께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메타 카페 제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가 지금 실방을 하고 있어요. 실시간 방송 매일 저녁에 나스닥 매매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하실 분들은 메타5 어떻게 매매하는지 구경하시면 되고, 요게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보시면 개인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 사업자도 안 내고 나오는 유튜버가 아니라, 저는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의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 내고 정확하게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앤디랑 함께하면 무료 100불, 그러니까 내 돈 없이 100불로 일단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 나면 전액 다 찾아갈 수 있으니까 무료 100불로 한번 해서 하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금액의 한 30% 무료 크레딧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튼튼해야 여러분들 멘탈이 좀 버텨줘요. 그래서 무료 크레딧 충분히 지급 받으셔서 매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료 100불 받으시면 제가 스타벅스 이 쿠폰 드리거든요. 드시면서 좀 마음 잘 다독이시면서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메타 카페 보셨죠? 그 다음에 메타가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소수점 거래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큰 돈 넣지 마세요. 그래도 대여 쓰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1,000원으로 매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넣고 0.01 넣으면 1,00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환율이 1,450원이 60원 70원이니까 1,460원 70원으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껏 라스라는 거, 그러니까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진솔한 파생 20년의 역사를 말씀드렸고, 제가 깡통 계좌를 이렇게 벗어나는 것도 인증해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두 가지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잘못 배웠거나, 두 번째, 배운 대로 안 했거나.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고 제가 탈출하게 된 여러 가지 키워드나 비책들을 이제 앞으로 2부, 3부 동영상 녹음하면서 책과 함께 발간을 할 테니까 많은 참고하셔서 꼭 저와 같이 누적 깡통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들 바라겠습니다. 자, 파생 트레이더 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